성공하는 것의 요체는요. 요체는 뭐냐? 어떤 도시국가의 청년이 일자리도 없고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 임금님, 저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 좋다, 가르쳐 주마.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네가 충족시키면 가르쳐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을 베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저에게 성공하는 비결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임금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컵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가득 부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주면서 이 포도주 컵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라. 그 대신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임금님한테 왔어요.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시내 가보니까 어떻더냐? 너 술 먹고 싸우는 사람 봤냐? 못 봤습니다. 그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많은데 봤냐? 못 봤습니다. 자동차 많이 다닌 거 봤냐? 못 봤습니다. 요게 흘리면 지금 목이 날아가는데 그거 볼 시간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미니스커트 입고 술 먹고 싸우고. 됐다.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한눈 팔지 말고 네가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면 그거 말고 성공의 비결은 없다. 이게 넘쳐도 괜찮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아가씨 다 보고 술 먹고 싸운 놈 다 보고 그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리더들 많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3년 만에 소득이 2억 이상 된 사람입니다. 3년이에요. 3년.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야, 이놈들 이거 허풍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펀드에서 비슷하다. 뭐 보니까 무슨 뭐 노래방 아줌마도 있고 무슨 뭐 비장 아줌마도 있고 뭐 초록 운전수도 있고 그런다는데 저 공갈 치는 거 아니냐? 공갈이 아닙니다. 그게 승수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때문에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혼자는 도저히 안 됩니다.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같이.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 기존의 사업자분들은 늘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구두쇠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봉급 주는 걸 매우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짜로 부려먹을까 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사장님 저에게요 봉급을 조금만 주십시오. 어떻게? 오늘은 1원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다음에는 4원 주시고 사흘 후에는 8원 주시고 가만히 영감탱이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3,000원이면 되겠거든. 3,000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승수의 법칙이에요. 자, 2의 1승은 얼마예요? 2원이죠. 예, 2의 0승은 얼마입니까? 1원이죠. 첫날은 1원 줬다. 그러면 2의 0승이에요. 그렇죠? 예, 이튿날은 2원 줬다. 2의 1승이에요. 3일째는 얼마입니까? 4원이에요. 이거 뭐 3일 지나도 4원밖에 안 된다. 자, 5일 지나 삼성은 이게 고작이야 8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한 3,000원이면 되겠네. 근데 기하급수라는 게 이건 기하급수거든요. 기하급수예요. 산술급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더하기 빼기든 산술급수에는 굉장히 능한데요. 곱하기라고 하는 기하급수에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게 30일이 되면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이 30일 되면 얼마나 되겠냐고 이게 5,000원? 예, 10억이 됩니다. 10억. 이게 10억이 돼요. 10억이. 10억이 된다고요. 이게 2의 10승까지 가도요. 2의 10승까지 가도 몇 푼 안 돼요. 2의 10승까지 가도 몇 푼 안 돼. 그런데 기하급수는 단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문자 그대로 승수적으로 커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더들이 그래 3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목소리로 같은 방향을 보고 원칙을 지키면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똑똑해서 나 혼자 돈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도시국가 임금님이 공주님 생일이 돼가지고 내일 우리 공주 생일이니까 내가 안주 고기는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저 뜰에 있는 큰 나무 술통에다가 백성들한테 가서 와서 포도주 한 병씩 저녁에 부어라. 내일 우리 하루 종일 마시고 놀자. 하루 종일 고기 먹으면서 놀자. 그래서 도시국가 시민들이 전부 저녁에 가서 큰 나무 술통에다가 포도주를 한 병씩 부었어요. 그 이튿날 잔치를 하려고 포도주 통 뚜껑을 열고 포도주를 맛보니까 그게 뭐예요? 맹물이었어요. 맹물. 다른 사람 다 포도주 갖다 붓는데 나만 몰래 맹물 갖다 부으면 누가 알겠나? 그래가지고 몽땅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전부 맹물을 부은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나만 어떻게 꼼수를 부리면 나만 이익 보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뒤지게 두드려 맞고 고기는 하나도 못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으로 한 게 식신생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밥을 먹이는 정신, 내가 누군가를 밥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재물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재물이 생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요건 명리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명리학.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주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주학을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서 또 무슨 뭐 신비주의 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지 원래는 통계학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잘 살고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잘 살더라. 그 얘기예요. 요즘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 인상 좀 보세요. 인상 더럽지요. 인상이 그렇게 생겨가지고는 말년에 감옥에서 국가에서 주는 공짜 밥 먹게 생겨 있더라고. 전부 보니까. 그게 관상학이에요. 자, 남을 밥을 먹여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저기 창업 이념 보세요. 고객의 경영 목표, 고객의 성공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기업도요 고객의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내걸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고객 성공시킬 수가 없거든. 고객 뜯어먹어야지 어떻게 성공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고객 감동, 고객 졸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고객을 속여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경영 목표는 있지만은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있으면 찾으면 제가 있다고 내가 나중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고객의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애터미가 밥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다가 죄다 망한 게 우리 토종 네트워크 산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밥 먹여 살린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베풀면 남도 나에게 베푼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고객들에게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베풀면 그 사람들도 베푼다. 이게 식신생재입니다. 남을 밥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돈이 벌린다.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조카, 우리 부모 잘 봉양하고 교육 잘 시키고 병원비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굳게 먹으면 돈이 생긴다. 부자가 된다. 이거. 저 사람이 지금 또 뭐 사주가 사팔자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이것을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그죠? 로버트 머튼 박사죠. 자기충족적 애언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된다, 그거예요. 내가 월 1,000만 원 소득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요 기업 성장하고 식신 생지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기업이 큰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옛날에 7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고급 공무원, 장교 그리고 이 기업의 회장들이 전부 새마을 연수원에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걸어가가지고 일주일씩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가가지고, 저는 50대 가가지고 10일간 새마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계급이 제일 높아가지고 학생장을 했어요. 그래 잘 알아.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70대 어르신이 어떤 목재 공장에 상무로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상무로 있었는데 새마을 본부에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때 마침 이병철 회장님이 와 계셨어. 그래 통상은 그 학생장을 누가 하느냐면 이 연세 많으신 분이 하고, 또 총무는 또 제일 젊은 사람이 하죠. 근데 뭐 학생장은 그냥 있는 거고 총무가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총무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통상 밤 10시에 전부 소등을 하고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이병철 회장님만 저쪽 구석에다 조그마한 불을 하나 켜놓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더래. 책을 이만큼 사놓고 공부를 하고 계셔. 그래서 총무가 찾아가가지고, 회장님 돈도 벌 만큼 버신 분이 뭐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책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병철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자네들은 자네 가족만 먹여 살리면 되지만은 나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결심 한번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기업은 죄다 망했어요. 죄다 망했어요. 그 이름을 거론하면 다 아는데 거론하지 맙시다. 그렇죠? 이 중에는 또 나도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나도 그랬는데. 자,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식신정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집이 제법 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르신들이, 할아버지가 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는요, 웬 거지가 그렇게 많은지. 거지 많았어요. 거지뿐만 아니고 탁발성들이 많았어요. 목탁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동냥화 들어다니는 탁발성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 시절에 누구 하나 밥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넉넉한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1960년 70년대. 그런데 우리 할머니나 집안 어른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쌀이든지 이 보리든지 콩이든지 반드시 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이 우리 조상들이 전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다. 우리는 조상 덕에 이 정도 올라왔다. 우리 조상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겐가 내가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베풀고 그 이상으로 내가 받는다. 이런 정신이에요. 자,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기 철학과 젖소 철학이에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 우리는 오감으로 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시각. 귀로 듣는 걸 청각. 코로 맡는 걸 후각. 입으로 맛보는 걸 미각. 이게 오감이에요. 네? 이게 오감이에요. 육감은 뭐냐면 제 6번째 감각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인데 그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 사람 참 마음씨 좋게 생겼는데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말은 아주 번지르르게 하는데
아, 이 새끼 사기꾼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제 육감이에요. 여섯 번째 감각이라 그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놈이 지금 사기를 치는 건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이놈이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이놈 나쁜 놈이로구나. 이 사람 괜찮은데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걸 육감이에요. 여섯 번째 감각이에요. 미국의 경영학자가 연구한 걸 보면은 세일즈의 성공 확률의 80%를 첫인상이 결정한답니다. 첫인상이 결정을 해요. 나머지 10%가 그 사람의 언변이 영향을 준답니다. 언변. 나머지 10%는 회사의 인지도라든가 제품이라 이런 것이 결정이 되니까 첫인상이 어떤데,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 미국의 통계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에 의해서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애기 철학과 젖소 철학입니다. 요즘 리더십과 동기유발, 모티베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시중에 리더십과 모티베이션에 대한 책이 널려 있어요. 찾아보면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한결같이 뭐냐 하면 젖소 철학입니다. 어떻게 사원들을 쥐어짜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서 돈벌이를 잘하게 할 것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젖소 철학입니다. 젖소를 잘 먹여서 잘 돌보고 키우는 것은 그 자식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젖을 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젖소 철학이에요. 애기를 젖 먹여서 잘 키우는 것은 이놈을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익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애기를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좋은 젖을 먹이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젖소를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키우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적 행동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원들은 자기 CEO가, 자기 또는 상사가 젖소 철학을 구사하는지 애기 철학을 구사하는지를 육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를 쥐어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금방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젖소 철학인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쪽에 있던 고객의 성공처럼 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애터미 제품을 쓰고 여기에서 시스템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다,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즉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하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도 이익이 되네 라고 느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애기 철학은 밥을 먹이는 정신이고 바로 젖소 철학은 사료를 먹이는 정신이에요. 이성보다 감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는 매우 이성적인 존재로 파악을 했는데 감성이 앞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감성이 무지무지 앞서요. 그래서 수식어가 많고 형용사가 많습니다. 그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특히 같이 한솥밥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군대 생활 3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은 죽자 사자 못해요. 맨날 헛얘기 또 오고 계속.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구강이 발달해가지고 먹는다는 말이 무지무지 많아요. 먹는다. 도대체 영어에서는 그게 먹는다로 통하지가 않아요. do를 쓰거나 take를 쓰거나 have를 쓰거나 무슨 다른 동사를 써야 되는데 먹는다로 쓰면 다 통해. 나이를 먹다. 나이를 우드러 먹어 도대체가. 어? 욕을 먹다. 꼴이 들어갔으면 꼴인 그래야 되는데 꼴을 먹다. 어? 욕을 먹다. 귀를 먹다. 다 먹다에 다 먹다. 심지어는 understand도 알아먹다. 그런단 말이에요. 뭘 먹어 먹기는 알아먹다. 홍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챔피언 먹다 그랬단 말이에요. 홍수환 선수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을 때 그거를 못 알아듣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야. 내가 챔피언이 됐다는 얘기거든. become 됐다는 얘기인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특히 우리 국민들은, 한국인들은 같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상사가 하고 스폰서가 하게 되면은 한 대 뭉친다는 거예요.
감성이 앞서니까. 자, 덕불고 필률인. 요건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런 말. 이거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덕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덕을 베푸는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먹여 살리겠다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덕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반드시 그게 추종자가 있다. 그게 뭐예요? 파트너가 생긴다. 성공한다. 그런데 부덕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없다. 돈으로 모인 조직은 돈이 안 생기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정으로 그리고 덕으로 뭉친 조직은 돈이 안 생기고 어려우면 더 단단하게 단결해요.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 자, 이렇듯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지? 정직한 사람이야. 용기가 있어. 아주 창의성이 뛰어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그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야. 머리 좋고 덕 없는 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놈들이 죄다 그런 놈들이에요, 지금. 이야, 그 사기치는 머리 봐서야 기가 막히죠. 용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처먹었는지. 용기가 없고서는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덕이 없어요, 덕이. 자, 이와 같이 덕을 베푼다는 것은요, 말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정신,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정신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따르는 사람.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선을 쌓는 집안. 여기서 선은 베푸는 겁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남는 경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남는 경사가 뭐냐? 선을 쌓으면, 즉 남에게 베풀고 살면은 당신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당신 후손들도 덕을 본다. 적불선지가 필요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선을 쌓지 않는 사람은 남는 재앙이 있다. 그 말은 당신만 피를 보는 게 아니고 당신 자손도 재앙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종도덕도. 요건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신이 선을 베풀면, 누군가를 먹여 살리겠다고 선을 베풀면 거기서 당신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거 득과라고도 합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다. 오이를 심었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런 건 없어요. 인과응보. 요게 자기 충족적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베푼다. 이게 자연법칙이거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연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밥 먹여 살리겠다고 베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밥 먹여 살린다. 그래서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고객들을 내가 사기쳐가지고 뜯어먹어가지고 나만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놈이 망해요. 망합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밥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베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밥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작용 반작용. 그 크기가 똑같아요. 그 크기가 똑같은데 나는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익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커지는 거예요. 고객의 성공이라고 해놨잖아요. 모든 사람을 밥 먹여 살리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가격이 싸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ve and take. 이게 인간관계도요. 인간관계도 매우 철학적 관계 같지만 사실은 give and take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두 연인이,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놈이 맨날 사랑한다 하면서 라멘 한 번도 안 사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쓴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give and take 관계가 인간관계가 무슨 매우 형이상학적인 관계 같지만 천만의 말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공짜는 베풀면 몇 배로 돌아온다. 공짜는 없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베푼 것만큼 나에게 돌아온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오기 장군 얘기입니다. 오기 장군 유명한 유나라 때 이 유나라를 아주 강성한 국가로 만든 오기 장군인데, 아니 오기 장군이 이 병사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어요. 종기가 나왔어.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아들은 쫄병이고 오기 장군은 대장군인데 대장군이 당신 아들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는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저의 아버지를 오기 장군이 그렇게 해줬더니 전장터에 가서 일보도 후퇴하라고 맞아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저놈 앞날이 뻔한데 내가 왜 울지 않을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위에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그 아랫사람은 목숨을 버리고 위에사람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게 육도삼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인도의 수도승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두 사람이 중간에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 수도승이 아이고 저 사람 얻고 가자 그랬더니 한 수도승이 우리도 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냥 놔두고 가자. 그리고 그럼 앞에 휙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수도승은 그 곧 얼어 죽게 된 이 과객을 업고서 간단 말이에요. 업고서 가는데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앞에 흉간 놈이 얼어 죽어 있어. 업고 간 사람은 둘이 부대끼면서 막 살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땀이 나서 안 얼어 죽었는데 아이 저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우리라도 살아야 될 것이라 횡간 놈 얼어 죽었더라 그 말이야.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같이 살려고 하면 같이 산다. 그런 얘기. 자, 이 흡열박쥐 피나 넘을게. 박쥐 중에 유일하게 이 피를 빨아먹는 박쥐가 흡열박쥐인데 다른 박쥐들은 과일이나 모기 같은 거 잡아먹어요. 이놈은 피를 빨아먹어요. 그런데 피를 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짐승을 만나야 되는데 큰 짐승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피를 먹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이 흡열박쥐가.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느냐? 피를 나눠 먹는 습성이에요. 큰 동물을 만나는 놈이 배가 터지도록 피를 먹고 와. 그래가지고 피를 못 먹고 온 놈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가 항상 큰 동물을 만나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놈이 또 먹으면 자기도 또 얻어먹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동물학자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같이 나눠 먹으면 같이 살고 저만 먹고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공생정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서 함께 여시고전. 이것은 함께 성공하자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 사업은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도 똑똑한 바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야, 참 바보 같은 놈 많아요. 근데 혼자 놔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한 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보니까 전부 아주 후지게 생겼거든. 근데 그 사람이 후지게 생겼다고 또 후지다고 한 사람은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한 놈은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그게 어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고 아까 승수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혼자는 안 돼요. 혼자 같이. 여시구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발전하자. 그러면 함께 전진하자. 혼자는 안 된다. 함께 전진하자. 자, 오늘 제목이 식신생재인데 베푸는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파트너, 우리 고객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리고 존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은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스폰서에게 물어보시고 반드시 천일 천만원 작전인데 천일 내에 월소득 1,000만 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월소득 2,000만 원이 됐어요. 천일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하면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